오늘 종목은 하이브입니다. 하이브 쇼츠를 올렸었는데 그때 제가 본 영상을 한번 찍겠다고 얘기를 드렸고 마침 때가 된 것 같아서 지금 새벽 5시 30분 정도인데 한번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방시혁 대주주에 대한 안 좋은 뉴스가 나왔죠. 그 얼마 전에 이제 미국에서 출금 해제를 해달라고 이제 요청을 했었는데 경찰 쪽에서 방시혁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요 1900 부당이득 챙긴 거는 여러 기사를 보셔서 아셨을 거고 이게 뭐 의도적이다 아니면 비의도적이다 이런 게 이제 지금 핵심 이슈죠. 보시면 과정에서 이제 사모펀드한테 우리 상장이 지연되거나 할 생각이 없다 얘기를 해서 지금 너희들 지분을 팔아라 그걸 산 다음에 이제 그 뒤에 6개월인가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래서 그 6개월 정도 뒤에 상장을 했죠. 그러면서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게 쟁점이고요. 그래서 검찰청에서 보시면 이렇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날 기사가 나왔고요. 지금 뭐 논의의 쟁점이 있고 뭐 아시겠지만 구속이 된 거는 아니고요. 구속영장이 신청이 된 거죠. 그래서 향후에 또 어떻게 판단될지는 알 수가 없고 만약에 법원 측에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은 사실 이것으로 일단락이 될 확률이 매우 높고요. 그리고 만약에 구속이 된다면은 그러니까 구속된 상태에서 이제 추후 다음에 과정을 밟는다면은 조금 위험은 하겠지만 제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하이브의 밸류에는 단기적인 이슈일 뿐이다. 장기적으로 전혀 관계가 없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는 그래서 어제 조금 더 추매를 했어요. 지금 뭐 양이 많진 않지만 얼마 전에 제가 NHN하고 이제 다른 종목을 보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이브입니다. 그래서 조금씩 지금 매수를 하고 있고요. 본격적인 매수는 좀 더 보면서 할까 생각 중입니다. 어쨌든 어제 이런 기사가 떠서 장중에 좀 출렁했었다. 그리고 그거를 이제 매수 기회로 저는 활용을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종목 분석 혼자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이브의 최근 리포트를 보면서 분석을 해볼까 합니다. 지금 이거 1월 19일에 나온 하이브 리포트 보고서고요. 이거는 그럼 그렇게 따지면 강화문 공연 전에 나온 리포트이죠. 뭐 제 영상 보면은 쇼츠 보면은 강화문 공연 전에 그때 한 38만 원 뭐 이랬었는데 매도를 하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고요. 지금 이제 25만 원대인데 지금은 매수를 생각해 볼 구간에 있다. 이런 관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매수를 생각하느냐. 그리고 하이브가 지금 현재 포지션이 어느 정도냐. 요거를 보고서 한 2개를 리뷰해 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면은 하이브 보면 1분기는 안 좋죠. 1분기 실적이 컨센이 네이버 컨센을 볼 때는 여기 네이버 띄운 다음에 하이브 칩니다. 하이브 치고 여기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증권 정보 보기 누른 다음에 여기 있네요. 네이버에 가가지고 하이브를 보고 하이브 들어와서 요건 뭐 쭉 내려서 보면은 기업 실적 분석이 있죠. 여기서 최근 연간 실적이 있고 최근 분기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 실적에 25년 12월 이게 이제 4분기죠. 작년 4분기에 매출액이 7천억이고 영업이익이 40억이 났다 이런 얘기고 이게 이제 1분기 26년 3월이니까 2가 이스펙트겠죠. 그래서 보면은 매출이 6,300억이고 영업이익이 470억 정도로 예상된다. 이게 컨센이죠. 근데 이것보다 적게 나올 거다. 아니면 이게 좀 수정된 숫자일 수도 있어요. 지금 보니까 이게 조금 수정이 된 것 같네요. 최근에. 원래 1분기 컨센이 500억이 넘었던 것 같고 네이버에는 이제 400원대로 수정이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다시 볼게요. SK 걸 볼게요. 4월 9일에 나온 거죠. 26년 1월 매출액이 6,200억 예상하고 영업이익이 440억을 예상한다. OPM은 영업 마진이죠. 7%로
컨센서스 508억 원을 하회할 전망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원래 한 몇 달 전에는 500억 정도를 예상했는데 실제 440억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러니 이제 1분기를 좀 슬로우하게 갈 것 같으니 지금 가격이 내린 게 설명이 된다. 이런 얘기고요. 왜 났냐? 대형 IP미 이제 BTS 컴백으로 컨텐츠 제작하고 아티스트 정산율 증가. 요건 무슨 얘기냐 하면은 BTS 재계약했잖아요. 그리고 회사하고 이제 배분을 할 때 처음에 회사가 훨씬 더 많이 가져가죠. 보통 뭐 2대 8, 그러니까 아티스트가 2, 회사가 8, 뭐 이럴 수도 있고 심지어 더 낮을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되는데 재계약을 했잖아요. 재계약을 하면서 아마 BTS가 훨씬 더 많이 가져갈 거예요. 그게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예를 들자면 뭐 6대 4, 회사가 4, 그리고 BTS가 6, 뭐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 이게 맞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를 든다면.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회사 입장에서 원가 상승 요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익 수준이 원래 예상이 500 좀 넘었는데 지금 400억 중반대를 예상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주가가 슬로우하다. 이런 얘기고요. 자, 다시 기사를 보시면 네이버를 볼게요. 네이버에서 하이브 치면은 하이브 종목이 나오고 밑으로 쭉 가면 이렇게 25년 12월 4분기에 40억을 했다. 근데 26년 3월에는 470억을 예상한다. 뭐 네이버에 이제 470억으로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게 말하기 나름이에요. 지금 주가가 떨어졌으니까 컨센보다 영업이익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설명을 한다. 이런 얘기인데 다 말 붙이기 나름입니다. 어쨌든 1분기가 영업이익이 낮고 전반적인 다 내용이 2분기 되면은 1,500억 이상, 3분기도 1,500억 이상 이렇게 분기 이익이 예상된다. 그렇기 때문에 3분기부터는 주가가 다시 올라올 것이다. 이게 이제 이 SK 보고서의 주 내용입니다. 실적 모멘텀 2분기부터 본격화될 것이다. 월드2가 4월 9일부터 시작되고 월드2가 2, 3분기 동안 북미, 유럽 등 고수익 지역 중심의 투어가 집중된다. 다시 말하면 적어도 2분기, 3분기 그리고 뭐 딴 데도 나오는데 4분기까지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월드 투어가 있기 때문에 실적이 좋을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반기부터는 캐츠아이나 아니면 코르티즈 그런 애들이 매출에 기여를 하기 때문에 숫자들이 더 좋아진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퍼 38.6이죠. 이게 한창 전성기 때인데 23년 평균이래요. 평균 퍼가 그때는 38을 줬었고 그래서 40만 원을 본다. 이런 내용입니다. 26년에 BTS 컴백한다고 되어 있죠. 2분기 컴백 일정을 보면 4월 9일날 캐치아이가 디지털 싱글을 낸다고 나오고 여기 보면 투바투가 4월 13일날 미니 8집 다 보면 4월이에요. 2분기 쉽게 말해 2분기부터 뭔가 다 시작된다. 이런 내용이고 코르티즈는 5월 4일날 미니 2집 나온다. 이 미니가 뭐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콘서트를 해야 좀 매출이 기여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콘서트를 하려면 뭔가 또 앨범이 나와야겠죠. 볼게요. 아래랑 이제 BTS죠. 26년 EQ 2분기에 국가별로 쭉 있는데 여기 보면은 중동은 없잖아요. 중동은 아마 내년 27년 1분기에 있는 것 같던데 지금 전쟁하고 관련이 없죠. 다 보면은 선진국이나 뭐 북미 쪽이니까 관련이 없고 그리고 모객수도 쭉 나옵니다. 그리고 모객수의 평균 한 20에서 28만 원 쓴다고 하니까 거기 곱하기 하면은 BTS로 인한 매출이 나오죠. 그리고 3분기에도 유럽하고 북미 중심 이렇게 있고 4분기에는 남미 쪽이 많네요. 그래서 남미나 동남아 역시 돈 많은 순서대로 콘서트를 하네요. 이렇게 하고 그리고 27년 1분기는 호주 쪽 마지막으로 그렇게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고 뭐 리포트 보면은 450만 명은 이미 이제 예약이 된 상태라서 확정이익이죠. 확정이익이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MD 산업 한 40% 정도가 이제 굿즈나 이런 걸로 나온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거 좀 이따가 또 다른 보고서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SK증권 보고서는
끝나는 걸로 알고, 요건 이제 IM 건데 1월 달에 나온 거죠. 올 1월 달에 나온 건데 보면은 27년 3월까지 총 79회 공연이 발표되어 있고, 실제 최근 업데이트된 걸로 한 84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연 횟수가 좀 더 추가가 됐고요. 여기도 보면 이제 일본 중동 추가될 점 고려하면 이렇게까지 기대해 볼 만하다. 실제 조금씩 더 늘고 있어가지고 제가 보기엔 100회까지 하면은 매출이 더 늘겠죠. 만약에 예상보다 뭐 예를 들어 100회 이렇게 가면은 그야말로 주가가 더 오를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예상보다 더 매출이 늘기 때문에. 그거는 추후에 보면 알 것 같고요. 보면은 이제 1인당 평균 티켓 비용이 28만 원 이런 말이 있고요. 그리고 티켓 총 매출은 곱하기를 한 거죠. 1.3조 원인데 아마 공연 횟수가 늘면 더 늘어날 거고, 1인당 MD 소비액이 여기 이제 10만 원 반대, 제가 보기엔 10만 원 약하고 보통 15만 원 정도 씁니다. 여기 있네요. 보면은 19년도에 1인당 12만 원 썼다고 하니까 19년보단 더 쓰겠죠. 왜냐면 BTS 좋아했던 나이층이 지금 그때보다 돈을 더 많이 벌겠죠. 그리고 이제 오랜만에 보니까 이제 수요도 더 많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거보다는 최소 15만 원 요 정도 쓰지 않을까 제 생각이고, 그때는 학생이었고 지금은 직장인일 확률이 높으니까. 여기 테일러 스위프트를 보면은 1인당 공연이 30만 원이고 3조 원이라고 하네요. 대단합니다. 예. 그렇고 티켓 매출의 36%가 MD하고 뭐 영화 이런 걸로 본 거라고 하니까 BTS가 보수적으로 36%일 거고 아마 좀 더 될 거예요. 아마 보통 남녀 비중으로 봤을 때 여자 팬들이 훨씬 더 많이 쓰니까, BTS는 남돌이니까 여자 팬들이기 때문에 좀 더 이렇게 MD 쪽에 매출이 좀 더 나올 거다. 그게 제 생각에 40에서 많으면 50%를 볼 수 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생각하는 사실 하이브의 좀 어떻게 보면 숨겨진 트리거 포인트는 요 캐츠 아이하고 코르티즈죠. 얘네 둘이가 코르티스. 캐츠 아이가 코르티스가 얼마나 퍼포먼스를 보여줄 것이냐, 이게 핵심인데 요건 좀 이따 뒤에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42만 원을 목표가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근데 아까 SK나 IM보다는 목표가가 낮습니다. 그건 또 조금 이따 추후에 얘기하도록 할게요. 저는 BTS 중심으로 좀 맞는데 다른 팀을 볼게요. 제가 보는 팀 중에 뭐 아티스트가 많지만 캐츠아이라는 그런 그룹을 저는 좀 보고 있는데요. 이 캐츠아이가 유튜브 구독자 수가 920만이더라고요. 다른 팀 보면 투바투가 1340만, 유진스가 830만, 코르티즈가 360만 정도인데 BTS는 8390만입니다 현재. 어쨌든 캐츠아이가 지금 BTS의 10분의 1 정도인데, 이게 스포티파이하고 이런 데서 좀 반응이 좋아요. 그래서 보면은 북미, 남미 지역에서 비용이 좀 많이 반영이 초기에 됐는데 26년에 좀 이런 결과들이 확인이 될 거다. 실제 좀 숫자들이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얘네들이 이제 캐치아이인데 북미 투어 개최를 이제 이렇게 한다. 이게 25년 된가요? 아니면 26년인가요? 어쨌든 보면 그룹별 스포티파이 월간 청취자 추이를 보면은 좀 확대를 해서 보면 보면은 이제 주황색이 캐치아이죠. 24년도에 이렇게 쩍다가 지금 보면 26년 1월에 보면은 블랙핑크보다 더 높죠. 물론 이제 요거는 신곡 발표할 때마다 이렇게 플럭추에이션이 있겠지만 뭐 그런 거 감안해서 보더라도 고점이 더 높죠. 지금 검은 게 트와이스인데 트와이스 이렇게 고점보다 캐치아이 고점이 더 높아요. 이런 걸 볼만하고, 지금 보면 블랙핑크 고점하고 캐치아이 블랙핑크가 비슷하잖아요. 이런 게 조금 이제 눈여겨볼 만하죠. 그리고 그룹별 스포티파이 월간 청취자 최고 기록수 보면은 요건 이제 최고 기록을 본 거니까, 보면은 BTS가 이제 100만 명 기준으로 봤을 때 100 곱하면은 4천만인가? 4,500만 이렇게 볼 수 있고, 요거네요. 4,600만. 그리고 캐치아이는 3,600. 그리고 블랙핑크는 3,500. 거의 이제 고점을 봤을 때는 블랙핑크하고 지금 맞짱 뜨죠. 그렇게 됐기 때문에 얘가 좀 잠재성이 있다. 그리고 아마 얘네들은 회사 배분이 더 높을 거예요. 신규 그룹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뭔가 포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미국의 틱톡 팔로워 수 보면은 캐치아이가 지금 막 해가지고 거의 비슷하죠 지금. 이게 BTS고, 그 다음에 검은 게 스트레이키즈, 이건 JYP 거죠. 그리고 캐치아이 보면은 이제 처음에는 이제 하다가 급속도로, 이런 거 보면은 하여튼 얘는 월드와이드 그룹이다. 그렇게 해서 저는 캐치아이가 하반기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오히려 BTS보다 캐치아이가 더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주식은 항상 모르던 게 현실화 됐을 때 더 많이 펌핑이 일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하나 또 말씀드릴 게, 여기 보면 위버스인데, 위버스 실적추이를 볼게요. 원래 하이브 밸류에 위버스가 사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 위버스를 뭐 밸류를 줘야 되기 때문에 하이브는 PR이 뭐 딴 엔터사보다 높게 받는 근거 중에 하나가 됐었는데, 위버스가 이렇게 보면은 매출액이 20년도, 21년도 보면 이렇게 늘다가 24년도에 줄었죠. 물론 이제 BTS가 빠졌지만, 그래서 보면 이렇게 마진이 쭉 줄다가 심지어 이게 적자가 돼요. 플러스 했다가 23년 적자, 24년도에 적자가 더 심하게 되고. 그래서 사실 DOU, 경쟁사 DOU 같은 경우는 적자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시총이 DOU가 4월 22일 현재 DOU 시총이 7,800억입니다. 7,800억인데 분기에 보면은 그래도 이익이 한 100억 정도씩, 영업이익만 봐서는 DOU는 분기에 한 60억에서 100억 사이를 꾸준히 냈었어요. 물론 이제 얘네들은 꾸준히 여러 아티스트가 있어서 이런 게 좀 중국 쪽에서 계속 퍼포먼스 나오는 것 같은데, 위버스가 이렇게 BTS가 빠지니까 바로 그냥 적자로 가버리네요. 그래서 위버스 밸류를 원래는 DOU보다 더 쳐줬는데, 과연 이렇게 적자까지 나고 매출도 줄고 있는데 밸류를 찾을 수가 있는지, 이런 게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좀 참고를 하시고, 다른 거는 뭐 크게 내용 볼만한 건 없고요. 제 입장에서 볼만한 게 없다는 겁니다. 참고를 하시고. 그래서 어제 장을 보면 엔터사들은 다 내리고 오히려 2차전지가 폭발하는, 저도 2차전지 관련주는 하나도 없지만 그런 장이어서 조금 소외감이 저는 들었는데, 2분기 3분기 언젠가는 소프트 산업에 다시 돈이 몰린다 라는 걸 믿으시고, 그 중에 하이브하고 SM이 가장 낫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물론 같이 뭐 JYP나 YG도 같이 오릅니다. 상당 위로 올라가는 게 하이브하고 SM이 좋아 보인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목표 주가는 지금 IM은 42만원, K에서는 40만원이라고 했는데, 저는 이까지는 못 보고요. 왜냐, 일단 과거하고 배분이 달라요. 아티스트들이 훨씬 더 배분이 크고 아마 회사보다 훨씬 더 많이 가져갈 거예요. 그러니까 OPM이 준다는 거죠. 지금 제가 설명은 안 했는데, 표에 보면은 대부분 보면 OPM이 옛날엔 뭐 20%에서 40% 사이였는데 지금 하이브도 평균 15%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OPM이 많이 줄었고, 옛날에 비해서. BTS는 사실, 하이브는 BTS가 절반인데 그룹 자체가 약간 노후화됐죠. 그래서 물론 앞으로도 뭐 몇 년 더 하겠지만 어쨌든 전성기가 아마 이번이 마지막이 아닐까 싶습니다. JYP 같은 경우는 뭐 트와이스 계속 계속 그냥 쥐어짜고 있는데, 하이브는 모르겠어요. 이제 팬들이 들으면 좀 속상하겠지만 전성기가 이번이 26년, 27년이 끝이 아닐까, 이런 것도 투자자 입장에서는 보게 되고요. 그리고 또 다른 게 위버스가 매출이 준다는 거죠. 매출도 줄면서 적자라는 게 위버스 밸류에 대한 좀 위험이 있다. 물론 BTS가 오면서 다시 매출이 늘 것으로 예상은 된다. 하지만 예전과 같을지 그거는 지켜봐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반면 이제 긍정적인 것도 있어요. BTS 의존도가 과거보단 좀 줄었죠. 뭐 후속의 코르티즈나 아니면은 아까 말한 캐차이, 뭐 그거 말고도 투바투, 뭐 엔팀이라고 하나요? 제가 발음 잘 모르겠지만 여러 아이돌이 늘었다는 게 긍정적인 부분이 있고, 방시혁도 지금 대표가 아니죠. 사실은 뭐 구속돼도 뭐 사실 회사하고 거의 관련이 없습니다. 세 번째로 좋은 게 시중에 지금 돈이 많아요. 그래서 멀티플 자체나 뭐 이런 거를 내려도 의외로 ETF 자금이 모이면 위로도 오를 수 있다.
그리고 이런 것들로 봐서는 저는 좀 보수적으로 한 30만 원 정도로 보고 있는데, 진짜 여기 보고서에서 커버한 것처럼 40만 원 갈 수도 있습니다. 이 차트를 보면은, 마지막으로 지금 어제 보면 이렇게 밑골을 달았어요. 검찰에서 이제 구속 영장 청구를 했고 구속된 거 아닙니다 아직. 이렇게 해서 밑골을 달았고, 주봉으로 보면은 이게 BTS 군대 갔을 때죠. 이렇게 해서 기대감이 쭉쭉 다시 온다고 하니 기대감이 이렇게 쭉 올랐다가 막상 공연을 하고 이렇게 폭락을 했고, 공연하고 좀 모객 수도 강화문이 적게 왔고, 또 원래 이렇게 팝니다. 세론으로 이렇게 팔고 이렇게 기대감에 끌어올린 세력이 이제 판 거죠. 지금 이렇게 바닥을 다지고 있는 과정이고, 여기서 조금 더 떨어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서 횡보를 할 수도 있고, 그건 모릅니다. 앞으로 2달 동안. 그리고 막상 2분기, 3분기 실적이 예상대로 나와도 안 오를 수도 있어요. 그냥 떨어질 수도 있어요. 이건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좀 오른다에 배팅을 하는 거고, 그리고 하이브 말고 다른 걸 보면은 SM을 볼게요. 일봉으로 보면은 저는 SM도 좋게 보는데, 보면 SM이 더 많이 올랐죠. 저점 기준으로 12% 오른 거고, 조정도 하이브는 다시 저점을 까지 내려왔지만 SM은 아직 저점보다 12% 높게 있어요. 하이브 볼게요. 며칠 전 저점 근처로 와 있고, SM은 저점보다 더 위에 있죠. 그래서 SM이 상반기에는 하이브보다 더 나을 거다. 예, 그렇게 예측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뭐 오늘은 SM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 하이브로 다시 가서 보면은 이렇게 쭉 올라왔던 이제 매수 세력이 어느 정도 빠졌다. 추후에 2분기, 3분기는 좋을 거기 때문에 상방으로 갈 확률이 높고, 여러 리포트는 전고점까지 갈 거다라고 하지만 이 부분은 뭐 각자 개인 판단의 몫이니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면 될 것 같고, 추후로 앞으로 5월 달까지 추가로 하락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 횡보할 수도 있고,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보유자분들은 방시혁 뉴스에 너무 휘달리지 마시고, 저라면은 좀 더 추매를 조금씩 해보거나, 그게 아니면 그냥 묻어두십시오. 네, BTS가 공연 횟수가 더 늘고, 그리고 후속 IP들이 좀 더 역할을 해준다면은 위로 열려있는 부분이 지금은 좀 더 많다. 그렇게 분석을 마치고요. 기존 주주분들 힘내시고, 관심 있는 분들은 매수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항상 말하지만 매매는 본인의 책임입니다. 잘 판단하셔서 성투하시길 바랍니다.